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IELTS 스킬마스터 제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9월달 기출문제 특강을 가지고 또 오늘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다루게 될 토픽은요, 지난주 그러니까 9월 15일 날 나왔던 라이팅 주제와 그 다음에 스피킹에서 이제 여러 군데 나왔던 주제를 하나 가지고 같이 한번 샘플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팅 먼저 보실게요.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문제의 유형은 먼저 agree, disagree가 나왔었어요. 그죠?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가 나왔고요. 자, 오늘 주제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특강을 하면서도 제가 또 오프라인이나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또 드렸을 텐데, 그 agree, disagree 같은 경우들은 이제 agree로 한다 그러면 그냥 한쪽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disagree로 쓸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보자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찬성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반대를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버롤 디서거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그리할 부분과 디서거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주제 같은 경우들은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그리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디서거리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자, 문제 한번 보실게요. Throughout the world.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 세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써줄 때, 에세이를 써줄 때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서울의 얘기만 나온다라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이 포인트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오버파퓰레이션이,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grow나 아니면 increase 이런 동사들을 많이 쓸 텐데, 그 이외에 어떠한 또 형용사들이 또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다양하게 좀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is regarded as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Some people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성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오버파퓰레이션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오버파퓰레이션이 여겨지는데 뭘로 여겨지느냐? Major cause of world problems죠. 전 세계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성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오버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메이저 코즈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벗어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버파퓰레이션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오버파퓰레이션의 원인을 막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토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R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 분석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문제 유형은요, 원래 cause, 그 다음에 cause and solution 문제나 problem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문제는 특이하게 agree, disagree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agree로 써볼 거란 말이에요. 이건 왜냐면 disagree로 쓰려고 보니까 이게 내가 디스어그리 할 만한 그 다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어그리로 써본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과연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전제를 해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과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뭐죠? 오버파퓰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얘기하면 안 되고, 왜 문제를, 어떠한 문제들, 그러니까 왜 문제들을 얘네들이 to cause 하는지, 그것들이 왜 오버파퓰레이션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cause 하는지를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쪽 분야의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라던가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배경이라던가 정보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problems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problems들이 있는지 그 예시들을 나열을 해줌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버파퓰레이션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 메이저 코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세이는 어그리로 쓸 건데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나열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그 문제 나열을 그냥 생뚱맞게 1, 2 이렇게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재미있는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론을 먼저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문제 분석을 하고 서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지식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오버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전개를 해나가야 될 텐데, 제가 갖고 온 첫 번째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뭐라고 썼습니까? The world. 자, 여러분 제가 문법을 깨고 쓴 겁니다. 이거는. 자, 전 세계가요 직면하고 있어요. To face with 뭐를 직면하고 있냐면 issues죠. 문제에서는 problems라고 나와 있었지만 저는 issues라고 썼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오버파퓰레이션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여기는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선 배경이니까 오버파퓰레이션은 some people의 의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caused by many changes예요.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인구 증가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환경 변화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교육 수준의 증가라던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 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월드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쓰면 되겠죠.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쓰셔야 돼요. 사실 에세이를 제가 샘플로 제공을 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냥 샘플 에세이 읽어보는 게 아니라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서로 이 부분을 썼으니 두 문장 한번 써보시고, 한두 문장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피니언 써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world now faces with many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many changes in the world, 아니면 in the societies.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서 야기된 그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some people의 의견은 뭐라고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일부 some people이 as to this 이거에 대해서 swelling world population이라고 썼어요. 제가 아까 인구 증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었는데, swelling 하는 world population이 to blame the most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탓을 돌린다라는 것처럼 얘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be responsible for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형용사로. responsible for 얘에 대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Swelling world population이 is the most responsible for the issues. 그러한 문제점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이건 some people의 의견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어그리예요. 어그리니까 나는 의견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my opinion은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해. 여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약간 좀 재밌게 써야 되니까 locally예요. 그리고 또 globally라고 썼잖아요. 이거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나라, 요 국지적으로 regional 문제, problems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international 문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따 쓸 때 아이디어는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죠. locally는 body one. 국지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여기다가 한 문단을 쓸 거고, 글로벌리라는 거는 body 2.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얘기들이 구분이 되면서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 사람이 서론을 썼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학생들이 서론을 쓰다 보면 자꾸 너무 띄어서 쓰다 보니까 이 에세이를 한 3명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경 지식과 이 관계도 잘 살려주면서 개별성도 또 유지를 해줘야 되고 참 어렵죠. 자, 서론 한번 제가 써드린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디 1을 써야 될 건데, 바디 1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컬리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컬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 먼저 제가 갖고 온 아이디어를 한번 보실게요. 바디 1, 첫 번째,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라고 썼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첫 번째 문제,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예요. 물론 이거는요, 제가 로컬리라고 쓰긴 했지만, 뭐 로컬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요거를 이제 국제적인 이슈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래도 지역적인 이슈, regional problem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라서 제가 요걸 갖고 왔죠. 자, 여러분,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이 특강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가 헷갈릴 수 있어요. 본문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들 진짜 에세이 쓰듯이 수필처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아카데믹한 에세이는 주제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서포팅이 들어가야 되고, 예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에는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가 되겠죠. 그래서 topic sentence가 먼저 들어가고, supporting이 들어가고, example 들어가고, closing sentence. 자,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뭐냐 하면 regional.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regionally, 지역적으로, 자, 뭐 여러 가지 natural resources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소할 것이다. natural resources가 감소할 것이다. 단순하게 감소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depletion이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뭐죠? 이게 이제 고갈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고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용할 수 있는 availability가 되겠죠. availability는 이거는 뭐가 돼 있습니까? limited가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뭐는 인구, 다시 말하면 인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demands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keeps increasing 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얘네들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장까지 regionally, 지역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러한 natural resources들이 고갈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자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다.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될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푸드예요. 푸드. 자, 음식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이걸 가지고 그냥 푸드가 줄어듭니다. 뭐도 줄어듭니다. 뭐도 줄어듭니다. 이게 아니라 푸드를 하려면,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뭐가? 랜드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나 이런 음식의 생산량이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인포레스트, 이거는 이제 환경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레인포레스트 같은 경우들도 여기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나무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도 계속 어떻게 돼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 나무들이 왜 줄어들까요? 그냥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니 그만큼 우리가 뭐를 하게 됩니까? 컨슘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컨점션이 많아지는 거죠.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들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또 프레시 워터, 물의 사용량도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 쓰듯이 하니까. 그래서 레인포레스트를 또 이것도 굉장히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우리가 내추럴 리소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소스가 줄어드는지 썼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클로징을 뭐라고 쓸 것이냐. 그렇게 되다 보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리빙 스탠다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이, 그렇죠. 이 리빙 스탠다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제한된 자원들을 얻기 위한 경쟁들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경쟁들도 심화될 것이다. 자, 요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토픽 센텐스와 서포팅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그젬플을 뽑을 때는 과연 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이그젬플로 뽑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티드 돼 있는 거, 디맨즈를 예시를 나열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의도하고 또 다른 형태의 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natural resources를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클로징 센텐스는 그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게 바로 리빙 스탠다드가 수준이 떨어지고 deteriorate 할 것이고, 경쟁은 competitions는 intensified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문제로 하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글로벌 이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글로벌 이슈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이슈 하면은 우리가 인구 증가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가져온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more serious하게 글로벌 워밍이 심각해지고요. 클라이밋 체인지스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도 역시 토픽과 서포팅과 이그젬플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예시하고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토픽 센텐스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워밍이라던가 또는 그 다음에 다양한 클라이밋 체인지스가 어떻게 된다는, 클라이밋 체인지스가 기후 변화들이죠.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후 변화들이 더 심각해진다 또는 unpredictable하게 될 수 있죠.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스가 우리가 뭔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글로벌 워밍이나 클라이밋 체인지스가 인구 증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많은 그러한 연구 자료들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구 증가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뭐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뭐 음식 먹는 얘기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그거 내추럴 리소스가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뭔가 뭐 이동이나 그 다음에 이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이 증가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사용이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사용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이미션이 이것들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이. 자,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그러한 상황을 더 뭐 하겠다? 악화시킬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악화를 시킬 것이냐? 뭐 대기권, 애트모스피어에 있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어떤 뭐 이미션스라고 했으니까 뭐 카본 풋스텝 뭐 이런 단어가 있죠.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발자국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흔적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네. 뭐 인디 애트모스피어 대기권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증가에 의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지금 저하고 아까 바디원에서 썼던 거하고 좀 다른 형태죠. 앞에서는 뭐를 썼냐면 토픽 센텐스를 쓰고 그게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그젠플을 나열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썼냐면 이 주장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 번에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고 for example 쓰지 않고 한 번에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 요런 본문 유형을 제가 무슨 유형이라고 설명하나 하면 디벨로핑 유형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썼던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그젠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그젠플 유형에 좀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흘러가는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클로징 센텐스는 우리가 뭐라고 쓸 것이냐? 클로징은 body to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body to는 클로징을 안 쓰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body to가 끝나고 나면 뭐가 붙게 되죠? 결론이 붙게 되잖아요. 결론에 쓰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 클로징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반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클로징을 없애고 body to의 클로징을 없애고 바로 결론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채워놓고 완성도 있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결론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결론 첫 번째 in conclusion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시작하는 거니까 in conclusion 또는 뭐 to sum up 요약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agree, disagree니까 내 주장이 한 번 더 restate가 돼야 되죠. your opinion이나 agree, disagree 하는지에 대해 restate가 해야 돼요. I agree with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슈스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뭐 하다라는 거, more serious하고 diverse than we have been expecting.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심각하고 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 있는 필수 요건이에요. 내 주장이 한 번이라도 리스테이트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미래 지향, 미래 예측이나 미래 지향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나왔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해결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해결을 안 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거보다는 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 이걸 해결을 안 하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 이거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전 세계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심지어 뭐까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our future generations까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빨리, 즉시, instantly, quickly, urgently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못하면 미래 세대까지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결론이 왜 좋으냐면요, 아까 글로벌 이슈라고 문제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글로벌 이슈였는데 그거를 저는 이 글로벌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regional, 지역적인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international, 글로벌한 얘기까지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 문제점들을 international 문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future generation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해서 마무리를 잘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샘플 앤서를 하나 드렸는데, 그 샘플 앤서는 뭐 기존에 써오던 7점짜리 그런 에세이에 맞춰서 한번 또 써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그 어그리 같은 경우들은 디스어그리보다 좀 쉽기 때문에 어휘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7점에 맞춰 썼지만,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6.5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상 문제를 예상 점수를 6.5에서 7이라고 이제 아마 표시를 해서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팅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스피킹 문제 한번 같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5일 날 나왔던 문제인데, 파트 1, 2, 3 모두 다 이제 뭐 보편적인 문제들이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올해 한 5월부터 반복됐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보시면 혹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또 반복에 대해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이렇게 좀 문제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것들부터 모니터링 해두시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파트 1에 나왔던 문제들을 먼저 보실게요. 자, 베이직 퀘스천스는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요거도 이제 제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가 뭐 나왔냐면 핸드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Do you like writing? 뭐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뭐 do you prefer handwriting or typewriting? 뭐 그래서 글 손으로 쓰는 거 좋아하세요? 타이핑 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얘는 뭐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딕셔너리. 뭐 지난 시간에 맵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는 사전이잖아요. 사전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술하고 또 접목을 시키면 또 온라인 일렉트로닉 딕셔너리,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또 얘기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비가 나왔어요. 자,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무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리딩이죠. 리딩 해비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뭐 또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읽는 거를 가르치는 게 당연한 얘기죠.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어떤 책이 나쁜 책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계절이라는 문제, 시즌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시즌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웨더 컨디션스에 대한 거, 이것도 뭐 글로벌 이슈하고 얘기를 묶을 수 있는 부분이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쇼핑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6개 이외에도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자주 나왔던 애들, 눈에 띄었던 애들만 골라봤고요. 자, 오늘 파트 1은 무비에 대해서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문제를 준비했는데 1번 문제부터 보시면서 문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Do you like watching movies?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통 이제 좋아한다, 모든 게 긍정적인 게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스피킹 할 때 주의할 게,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 점수가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세요. 서울에 사는 거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한국에 사는 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직업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뭐 전공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되죠. 근데 막상 또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또 싫어하는 이유도 또 딱히 없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아서 싫어한다, 뭐 이런 정도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Do you like 하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what을 얘기해야 되죠. 네, 아니면 아니요, 이게 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yes, very much, I like watching movies very muc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yes, very much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why,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요 big fan of the latest movie예요. 자, 그래서 the latest movie, the newly released, 그래서 새로 이렇게 뭐죠? 그 상영되는 영화들이죠. 최근 상영작 이런 것들에서 newly released movies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The latest movi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I'm big fan of the latest movies. I often go to the cinem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극장에 자주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but today, not today죠. But today, because I'm very busy with my work, 아니면 because I'm very busy with my studies. 그래서 I cannot go to the cinema very often. 뭐 자주 갈 수 없어요. As often as I used to be able to. 내가 자주 갔던 것처럼 그렇게 자주 갈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도 되고요. Unfortunately, I cannot go to the cinema very often because I'm very busy with my work.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at, why, 뭐 여기 이제 so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골든 룰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신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극장에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한다. I try to go to the cinema very often.
But these days, because I'm very busy, I cannot go to the cinema very ofte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제였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까? 두 번째 보실게요. What is your favorite type of movies?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입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 장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movies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어떤 종류의 영화? 가장 쉬운 거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타입의 영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면 주로 이 영화를 선택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가장 쉬운 게. 조금 저는 약간 바꿨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 우선 favorite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I like something the most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 favorite type of movie is 이렇게 똑같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보다 What is your favorite type of movie? I like something the most.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데, 자, 이걸 좋아해요. 근데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과거의 비교. 왜 그런지 이유를 아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어요? In my childhood, I used to enjoy watching action movies or horror films, horror movies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죠.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냥 최근에는 그냥 latest movies를 훨씬 But now I prefer to watch the latest movies를 요즘은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 비교하는 거죠. 자, 요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I used to 동사를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I used to 동사를 했지만 but now I tend to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과거와 현재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I used to 동사 but now I tend to.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현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 영화들이요. The latest movie들은 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They가요. Often reflect current fashion and trends들을 패션과 트렌드들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최근 영화들, 최신 영화들을 보는 거를 선호합니다라는 얘기죠. Regardless, irrespective of types, 종류에는 상관없이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러 영화는 싫어해요. 호러 영화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일주일씩 가기도 하고요. 특히 그 일본 호러 영화는 보면은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거 그래가지고 액션 무비도 그렇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소란스럽고 뭐 It's always about the fighting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좋아하는데 latest movie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cinema? 이거 아까 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그죠? 이거 볼까요? I used to be able to go to the cinema on every weekend, but these days I'm very busy with my work, so I could say I go to the cinema once every second month. 2개월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죠. 이 표현 알려주고 싶었어요. Every second month 하면은 2개월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죠. 또는 I usually watch movies online. 또는 온라인 무비 채널을 주로 이용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going to the cinema와 그 다음에 watching movies at home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화관을 가지 않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but 하고 these days 나는 이렇게 자주 바빠서 못 가요. 그래서 뭐 let's say once every second month 2개월에 한 번씩 가고요. Sometimes I use movie channels to watch the latest movie. 이렇게 해서 무비 채널을 보기도 합니다. 케이블 TV 같은 거 활용해도 되겠고요. 자,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Do you go alone or with your friends? 친구들하고 가나요? 혼자 가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저는 I prefer to go alone. 혼자 가는 거를 좋아해요. Rather than with someone else 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뒤에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I prefer to go alone. 혼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왜 혼자 가는 거 좋아할까요?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because it helps me, it gives me a chance to fully concentrate on movies. No disturbance at all. 그래서 there is no disturbance at all 하면은 뭐 방해도 없고요. 그리고 fully concentrate on. 이 말은 뭐냐면 영화에 이제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가치가 있다 보면은 뭐 얘기하다가 뭐 팝콘 먹고 뭐 이러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prefer to go 뭐 to the cinema with friends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가면은 쉐어할 수 있죠. 뭐를? feelings들을 쉐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끝나고 술 한잔하고 밥 먹고 하겠지만 그냥 그 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쉐어를 하는 우리의 그 생각들을 share feelings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 길지 않게 쓰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Which do you prefer between watching movies at home or at the cinema? 영화관에서 보는 거와 집에서 보는 거에
어떤 거를 더 좋아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앤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앤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Well, it can vary in accordance with what movies I would like to see or I want to see. Types of movie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well, it depends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죠. Well, it depends 하면은 이거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Well, it depends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it can vary in accordance with, according to의 의미가 되겠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까? Types of movies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자, when I prefer to watch, want to watch action movies or science fiction movies 이런 거를 볼 때는 I usually go to the cinema. 자, 요거는 because의 의미입니다. Because 왜 그럴까요? Because 이런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는요, 제 생각에는 you can watch movies on wide screens, 넓은 화면에서 with great sound effect 시스템을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리얼리스틱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액션 무비스나 이런 좀 스케일이 큰 사이언스 픽션 무비스 같은 거 볼 때는 I prefer to go to the cinema because you can watch movies on wide screen with great sound effect systems.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들은 but other types it is okay to watch them at home on TVs or computers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스케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집에서 볼 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집에서 볼 때의 장점.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보는 거의 장점. 머리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얘기하셨을 텐데, 생각이 나셨을 텐데, you are able to fully concentrate on movie죠. 영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 돌려받기를 잘 하셔야 돼요. concentrate on movies가 되겠고요. with 뭡니까? with no disturbance가 없다는 얘기죠. There is no disturbance at all 할 수 있고요. And you can watch movies or play it on your own. on one's own 하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by yourself. So if you want, you can stop or you can play it again. 해서 play it on your own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멈추고 또 다시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앤서를 하나를 아이디어를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가 파트 1이었고요. 파트 2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제가 골라온 토픽을 한번 보실게요. 살고 싶은 곳이에요.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실게요. Describe a country or city you want to live the most in the future.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곳, 가장 살고 싶은 도시나 국가를 하나 고르래요. 자, 우리가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유학이나 또는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 국가로 하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응용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뭐 유학을 가려고 하면 영국이고 뭐 아니면 호주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What it is, where it is located, what you'd like to do there, 거기서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and explain why you want to live there, 거기서 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들. 서브 퀘스천스가 4개가 나와 있고 마지막은 항상 why가 주로 나옵니다. 가끔은 뭐 how로 나올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국가나 도시를 얘기해야 될 텐데, 뭐 제가 샘플은 저는 도시로 얘기를 했어요. 도시가 결국엔 국가를 대표할 테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지만 도시에 대한 정보는 많잖아요. 그래서 시드니는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도시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요 파트 2 문제들을 한번 늘려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아이디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디테일은 뭐였어요? What, 어떤 도시고, where, 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그 다음에 what to do,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맨 앞에 다 넣어줘야 돼요. What it is 가면 뭐 시드니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어요? 호주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호주 대륙에 있는데 남태평양에 있잖아요. 남태평양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으냐, 뭐 수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면 베네핏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 문제에 Y가 있는데 그 Y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을 제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베네핏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뭐 교육시설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속에서 근접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자연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이나 이런 생활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인정을 하겠죠. 아우 뭐 러비시 이런 얘기 하면은 당연히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좀 우리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스트래티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 요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문제점들. 자,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좀 피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요 문제점들이 뭔가 나열을 해야 되겠죠.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팅에서 했던 오버파퓰레이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뭐 범죄도 많아지고 이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여기 호주 가서 살고 싶습니다. 시드니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봤을 때 여기가 들어가는 게 한 40%라고 하면 여기도 한 30에서 한 40% 무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모아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하지만 these days I currently live in Seoul but this city has 하고 some problems 이렇게 해서 나열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so these are the main reasons.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I would like가 들어가야 되겠죠? Would like to live in the city in the future. 그 city는 이제 그 시드니가 되겠죠? That's all from me. Thank you.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략을 10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스피킹 답할 때 1분 동안 답안지 저기 앤서 적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뭘 적어야 되지 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얘기하다 보면 1분 10초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 전략 꼭 기억해놨다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앤서를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순발력을 키우세요. 이 문제야? 그러면 우리의 2차 전략 부분은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패턴이니까 그냥 좀 외우시면 되겠죠. 자, 파트 3는 요 살고 싶은 곳, 요거에 연관되어서 얘기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보통 파트 3를 보면 왜 얘가 파트 2를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얘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만 너무 얘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 3에 보면, 물론 이제 파트 2에서 이제 이어지는 문제들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문제 셋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파트 3, 요 문제에 대해서 파트 3 나왔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직업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거꾸로 이제 들어가서 파트 2에서 직장 생활에 대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살고 싶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파트 3 얘기할 때 굉장히 얘기가 맞아떨어지겠죠. 물론 파트 2 내용에 맞춰서 파트 3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기자녀들이 충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셋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답한 거하고 다른 파트 3의 문제들이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파트 2는 이런 생활 환경도 괜찮고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직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파트 2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트 3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자, 직장의 리더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king environment conditions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1번 What i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그래서 consideration, 그러니까 고려 사항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직장을 할 때 고려 사항이 뭐가 있느냐? 고려 사항들이 뭐가 있냐? 직장 구할 때. 여러분 직장 구하려고 하면은 뭐를 고려를 하겠습니까? 직장 구할 때. 회사의 어떤 앞으로 장래 전망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러겠지만 당장은 뭐죠? 월급이죠. 월급을 좀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월급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뭐도 중요한 거예요? 월급. 휴가도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 돈이잖아요. 인센티브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이러한 조건들 말고 그러한 뭐 근무하는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먼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월급이나 이런 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working condition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무 조건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던가 회사와 집의 거리라던가 회사의 위치 이런 것들을 working environment, 계약서에 명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working environment, 근무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무 조건과 근무 환경을 알고서 이 앤서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ell, I suppose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are vita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working conditions와 근무 조건과 그 다음에 근무 environment가
vital하다, crucial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considerations가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working conditions와 environment가 중요합니다. First of all, 뭡니까? higher salary가 맞아야 되는, 샐러리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so it is important to receive higher sallary예요. So you should know how much you will be paid. 얼마나 많이 월급을 받을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How many holidays you are entit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You are entitled to. 그 다음에 뭐 have holidays 또는 other incentives가 되겠죠. financial incentives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working hours도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overwork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버워크를 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normal, official한 normal work hours가 있겠죠. 그래서 normal work hours. 이게 뭐죠? normal work hours from 9 to 6. 이게 기본적인데 우리는 10시까지 하잖아요. 그죠? normal work hours from 9 to 6. 자, 이런 것들이 working conditions가 되겠고요. And some people tend to put more value on working environment. working environment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oworkers죠. coworkers는 누굽니까? people who I work with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The location of the company도 중요합니다. Because it determines or it affects the commuting time이죠. 아침에 출퇴근 시간,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orking conditions, both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working environment are vital.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consideration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makes good bosses or employers? 자, 이 문제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무엇이 좋은 보스와 employers를 만드냐? 다시 말하면 좋은 보스, 그러니까 좋은 보스, 이제 사장님의 조건이 되는 거죠.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촌스러운데 사장님의 조건이 뭐냐? 지도자는 아닌 거죠. 사장님의 조건, 좋은 사장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이죠? 월급 밀리지 않고 잘 주는 사장님 말고 어떤 사장님이 있을까요? 그쵸? 자, 저는 이런 걸 갖고 와봤어요. Well, there are several factors employers should have죠. 사장님들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factors가 있는데 첫 번째 사장님은 뭐 나에 있는 senior employees도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선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 팀 리더나 이런 사람은요, should be well experienced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험이 많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They know how to cope with challenges or difficulties. 그죠? Difficulties they encounter. 그들이 겪게 되는,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challenges or difficulties를 어떻게 deal with, overcome 하는지에 대해서 know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y should be well experienced and they should know how to motivate his or her people. people이라는 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motivate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motivate를 해야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creative하게 일을 할 수 있죠. They will be able to work creatively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raises their work performance, improve their work performance를 improve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티베이트 해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기도 하죠. And they should be good listener. 아무리 해도 이 경청을 안 하는 사장님들이 있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얘기하고 들어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하면 듣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good listeners들이 그러면 안 돼요. good listeners가 돼야 돼요. They should understand what problems people have.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They will stay longer.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더 회사에 머물러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actively 하게, they will be more actively 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involved 하겠죠. involved in tasks네요. 그래서 일에 좀 더 능동적으로 passively 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actively 하게 involved in the tasks가 되겠죠. 그래서 일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기억해 두세요. 좋은 사장님이 되기 위한 조건, 여러분 사장님 되고 싶으면 세 가지 이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경험이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잘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work performance고 결국에 그게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y should be a good listener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포인트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are differences of working conditions in your country?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and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래요. 경험이 있으면 비교를 하면 되겠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Well, it's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them. 두 개 비교하는 게 since I've never worked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답을 안 할 거야는 안 되죠. But as far as I know,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것도 뭐라고 나왔어요? 한국에 있는 이제 직장인들은요, work longer,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데 with less rewards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좀 적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have to often 뭐가 돼요? give up 해야 된다는 거죠. work and life,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work life balance라고 하죠. So most people have to give up their work and life balance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이에요. work longer를 하지만 with less reward. 이러한 보상은 좀 적은 편이죠. 자, 그런데 내가 알기로 but in another country or in other countries like Europe and other countries 이 국가들에 있는 다른 국가들 회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죠? to work beyond the agreed time이죠. beyond the agreed time이 뭐예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근무 시간, 오버타임 워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뭐하대요? unusual하다는 얘기죠. 저도 뭐 사실 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뭐 아침에 뭐 10시 출근, 오후 뭐 3시 반 이렇게 퇴근이에요. 점심에 1시간 반이고. 그 야근이라는 게 없고 더 신기한 건 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회사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집에 가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 사람들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밥까지 먹고 뭐 술까지 먹고 이러냐 이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직장을 들어갔더니 회식을 거의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7시가 됐는데 집을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또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 굉장히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죠.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고르래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다고 생긴 거는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네. 햄버거 먹고 싶다고 했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도가니탕을 먹더라고. 쥐가 먹고 싶은 거를 어차피 고를 거면서 왜 물어보는. 그게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고. 그 10시까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철저해요. agreed time을 넘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seem to put more value on personal lives. 개인의 어떤 삶에다가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표현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과거 내가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볼 수 없는 게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런 것 같다라고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Why do you find working environment important 합니까? working environment 뭐라 그랬어요? 뭐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 뭐 this is simply because 가장 명백한 이유죠. simply because obviously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this가 affect people's performance예요. and attitude toward their jobs죠. 사람들이 어떤 근무에 대한 performance라던가 사람들의 근무, 자기 직업이나 일에 대한 attitude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So for example, if you are not happy with your work, if people are not happy with their job, they are less likely to work harder. 그죠? They are less likely to work harder. They will be less willing to work harder.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해피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if their job이나 아니면 people, co-workers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업이나 co-workers하고 만족을 못 한다 그러면 뭐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요. If they are rewarded fairly.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이렇게 fairly 하니까 이게 뭐죠? equally하게 그렇게 rewarded가 되고 treated가 된다 그러면 they will try to 입증하죠. their commitment to their company. 회사에 대한 이러한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또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they will work very hard 이 얘기를 안 하고 they will try to prove their commitment to their company. their job 이렇게 해서 employ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orking environment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5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뭐가 나왔나 볼까요? How do people work? How do people이죠. do people인데 people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working with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coworkers들이 되겠죠. colleagues. affect people's attitudes toward their jobs.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attitude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They are essential and crucial. 그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essential and crucial. 없어서는 안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determinant하고 influential한 그러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뭐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people usually work in teams, work with a group of people. 사람들하고 with a group of people이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if you are not happy with 이 표현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앞에도 썼고. 그래서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colleagues or other team members. The team members, colleagues, co-workers 같이 일하는 사람들, team members. 자, 여기서 team members 만족을 못 한다 그러면 they might experience some kinds of conflict. 마찰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뭐 왜냐하면은 리스펙트도 안 하고 그냥 너 왜 일을 이 정도로밖에 안 해? 그럼 너나 잘해 막 이러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족을 못 하니까 서로 이제 불만들이 생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this will adversely affect their attitude toward their company. 일에 대한 결국에는 in the end, eventually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eventually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 뒤에도 썼네요. eventually가 overall work performance죠. 전반적인 근무에 대한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성과 또는 productivity, 생산성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are likely to decrease.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오버롤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피킹까지 봤는데 파트 3는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돼. 개인적인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퍼스널 얘기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좀 다소 어렵더라도 어휘나 이런 표현들이나 그다음에 요 정도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달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